10월 25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포항 지역학연구회에서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포항의 시민운동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는데요. 강의를 하신 김일광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일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강연이 포항 시민의 운동의 연원을 찾아보고자 준비하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제가 시민운동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이 수년간 포항에서 있었던 시민운동을 보면서 실망한 면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시민운동에 대한 반성과 포항만이 갖고 있는 시민운동의 연원의 음, 정신,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생각에서 원고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 시민운동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나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일제강점기 때 이런 시민운동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현재 시민운동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시민운동을 주제로 잡은 것은요. 일단 접근하기가 쉽고 일제강점기가 아직도 우리의 현대처럼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졌는데요. 네, 이 청년의 1920년 이후에 마을마다 청년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네, 현재 포항시의 행정구역이 읍면동이 29개거든요. 네. 당시에 30여 개의 청년회가 마을별로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청년회가 동네마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시민운동으로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관심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때 192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특히 조선의 500년 동안 그야말로 사대부 중심이었고 관심은 사대부의 삶에 대해만 있고 어린이라든가 부녀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때 두호 소년 자강회, 영일 소년회, 영일 칠마 소년회, 흥해 음, 소년회, 연일 소년회, 뭐 이런 어린이 청소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네. 또 포항에서는 포항 여자청년회라는 것이 또 조직이 되어 가지고요. 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나 남녀 차별, 인습과 미신 타파, 또 여성들의 교양을 위한 강연회, 독서회, 이런 것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또 청년회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전개돼 오다가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네. 여기 포항의 시민운동이 1920년부터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포항의 시민운동, 그 다음 소년운동, 어린이운동, 여성운동이 바로 이 포항의 3.1 운동이 촉발시켰다고 볼 수가 있지요. 특히 3.1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요. 포항의 3.1 운동은 좀 독특합니다. 네. 3월 1일 날 서울에서 일어나가지고 대구에서 일어난 것이 3월 8일입니다. 네. 그 이틀 뒤인 포항이 11일과 12일에 포항면에서 3.1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지요. 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3월 8일 날 대구에 참여했던 포항의 대표자들이 다 구속이 돼버려요. 네. 포항에서도 이 3.1 운동을 준비하던 분들도 3월 11일 이전에 10일 날 일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네. 그런데도 이틀에 걸쳐가지고 대대적인 3회 만세 운동이 벌어지는데 음. 이것 보면은요, 어떤 서울이나 대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시를 받거나 그쪽의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네. 포항의 3.1 운동은 그 이전부터 네. 포항만의 독특하게 포항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어떤 민족의식, 민족 계몽,
그다음에 독립의지 같은 것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포항에 제일 먼저 교회가 생긴 것이 어떤 분들은 1905년이라 이러는데 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은요. 1902년에 벌써 포항에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네. 이 교회가 설립이 된 이유가 바로 그 개동교회 박군현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한자 말이라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신주를 하고 신주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귀가하여 자기 가협실에서 자기 집 좁은 방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이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 뭐 이유가 나라가 어지러울 때 주님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려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이것을 통해 봤을 때도 교회 전체 포항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1919년 일때 교회가 1902년부터 벌써 이런 어떤 민족 독립에 대한 의지를 키우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네. 포항의 3.1운동으로 분출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3.1운동 이후에는 또 시민운동이 문학의 옷을 입고 전개됐다고요? 예, 문학보다 문화의 옷을 입고 전개되었죠.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포항에 나름대로 문학회가 있었고 네. 또 독서회가 조직이 되고 그다음 민족 계몽을 위한 연극들이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육사 선생 아시죠? 네네. 청포도와 절정이라는 시를 쓴 독립운동가 이육사 선생이 1906년 7월에 포항에 오셔가지고 1936년, 37년, 38년을 이 포항과 경주를 오가면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육사 선생이 그때 지은 절정과 청포도라는 시를 나중에 문장지에다가 발표하게 되죠. 그만큼 포항에 있는 청년들이 독립운동가 이육사를 초청해가지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 지역의 문화를 이루려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후에 의병 활동이나 교육 계몽 운동도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특별히 그 의병과 교육계몽운동을 제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규정을 한 것은요. 의병을 일으킨 두 분을 우선 예를 들겠습니다. 최세윤 의병장하고 장헌문 의병장이 우리 지역의 의병장이었는데 두 분 다 을미 의병과 을사 의병을 두 차례 다 이런 의진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네. 두 분 다 어떤 문중이나 어떤 문벌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네. 스스로 글을 익히고 스스로 그런 의지를 키우고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자주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지역의 그 시민운동의 연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포항 시민운동의 연원을 살펴봤는데 그럼 네네.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포항 시민운동의 연원은요, 단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위에 쭉 글을 적어나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신도들을 중심으로 이런 시민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역의 시민운동은 굉장히 자주적이었다. 어떤 중앙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대구와 끈을 닫고 맥을 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운동을 이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그 시민운동 그 목적이나 과정이 굉장히 순수했다는 것이죠. 다만 독립운동, 민족의식, 민족계몽 이런 것이 목적이었지 그 시민운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이나 단체의 이익권을 노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지역의 시민운동의 그 중심에는 항상 민중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동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병 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 보았을 때도 이 지역에서 백성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차별 평등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중들의 시민들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받았을 수 있었죠. 네. 특히 그 최세원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아전 출신이거든요.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을 그런 자리입니다만은 그런 원망은 전혀 없고 시비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최세일이 일어났을 때 300, 400명의 백성들이 밑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시민운동은 굉장히 자주적이고 목적과 과정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 중심에는 항상 민중의 안위가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포항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 포항 시민운동, 우리의 삶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운동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요, 과연 포항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답게 포항의 시민운동이 과연 자주적이었는가? 아니면 그 목적과 과정이 순수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시 발전을 위한 것인가 지금 다시 한번 따져보고 반성할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항 지역학 연구회 김일광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